바늘만 인체에 들어가니까 바꾸면 되지. 주사기도 바꿔야 돼요? 오늘은 왜 주사기를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주사기 종류가 꽤 다양하죠. 오늘은 이 주사기와 여기 있는 바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표정인데요. 하지만 좀 잘 듣다 보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주사기 하면 간호사가 딱 떠오르는 만큼 간호사라면 주사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주사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시죠? 10년 넘게 간호사로 지낸 저도 몰랐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우연찮게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주사기가 참 재밌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짧게 알려드릴게요. 주사기는 1853년 피하 주사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피부를 뚫는 바늘과 약물을 담는 주사기, 이후 주사기는 빠르게 발전하며 다양하게 이용됐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직접 들어가는 도구인 만큼 동시에 감염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주사기를 고온과 고압으로 소독했지만 이 방법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주사기가 개발되었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바로 이 주사기입니다. 지금은 약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주사기는 또 발전하여 약물의 유리 조각을 걸러주는 필터 주사기, 의료진의 주사바늘 취급 안전을 위한 안전 주사기도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체내에 삽입 시 부드러워지는 주사 바늘을 개발했고 이를 널리 보급하려고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필터 주사기나 안전 주사기는 이해가 되지만 체내에 삽입하면 부드러워지는 주사 바늘? 이건 뭘까요? 환자한테 아프지 말라고 개발된 것 아닐까요? 아프지 말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바늘과는 다르게 그 부드러운 안지오 카테터를 말하는 거죠. 구슬 언니가 영상으로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것은 부드러워지는 바늘입니다. 왜 개발하게 됐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체를 막는 다양한 방어기전이 있습니다. 피부는 외부균에 대한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위산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코털은 흡입되는 이물질을 걸러주죠. 그러나 주사기는 이 자연 방어기전을 우회해서 내부로 균을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사기를 통해서 균이 침투하면 바로 혈액에 유입돼서 전신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어요. 이는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전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사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주사 바늘 그리고 하나의 주사기, 오직 한 번만 사용이라는 원칙을 알리는 포스터가 유명합니다. 주사기 재사용 금지, 주사기 전문가인 우리 간호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쵸. 아직도 주사기 재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들어보세요. 국내에서의 주사기 재사용은 2016년 전과 후로 나뉩니다. 2016년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터지고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면서 1차 보건의료계가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주사기와 관련된 재사용 상황은 안타깝게도 꽤 다양한 현상으로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몇 개월 전입니다. 2024년도죠. 1차 보건의료계 건강복지 서비스 인증을 관리하시는 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과정에서 개인 병원의 한 의료인께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바늘만 인체에 들어가니까 바꾸면 되지. 주사기도 바꿔야 돼요? 나름 근거가 있어 보이며 당당하게 얘기하던 그 의료진의 모습은 순간 맞나?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들었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떠신가요? 환자에게 연결된 수액 라인의 Y포트, 이 Y포트로 약물을 주입한 주사기는 환자의 혈액과 접촉된 것도 아니니 이 주사기는 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는 실제로 여러 환자에게 투약할 수액을 준비하면서 발생한 상황으로 과거 1차 보건의료계 실태조사 결과 교차 감염이 일어난 원인으로 꼽힌 사례이기도 합니다. 혈액과 섞이지도 않았는데 왜 교차 감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제대로 반박할 수 있도록 정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집중하세요. 먼 옛날 2007년 미국에서 C형 감염 전파, 2014년 캄보디아에서 200여 명 이상의 어린이의 HIV 감염 전파, 2016년 한국에서의 C형 감염 전파, 그리고 2024년 현재까지도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된 감염 전파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거와 권고사항은 아직도 학계에 보고되고 있죠.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에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사기와 바늘은 모두 단일 사용 후 폐기해야 한다. 재사용은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절대 피해야 한다. 바늘뿐만 아니라 주사기 역시 모두 1회 사용 후 폐기해야 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에는 중요한 근거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균의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액 라인의 Y포트로 주입한 약물 주사기의 재사용이 발생한 원인이 이것입니다. 환자의 혈액과 섞이지 않았기에 여러 수액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에게도 같은 주사기로 똑같이 사용한 것이죠. 해당 뉴스 기사에서는 리거지하여 혈액 역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사기의 균 전파가 일어났다고 보였지만 학계에서는 더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환자의 정맥 내 전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주사기나 바늘 캐뉼라가 연결되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오염된 주사기나 바늘을 다른 환자의 약물이나 수액 등에 접근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주사 바늘을 교체하더라도 주사기의 약물을 여러 환자에게 투약하지 말아야 한다.
주사는 인체에 삽입된 순간 해당 환자의 병원균이 빠르게 바늘을 타고 올라가 주사기 내로 퍼진다고 합니다. 바늘만 버리고 사용한 주사기를 누군가에게 반복 사용할 경우 주사기 내부에 남아있던 병원균이 다른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병원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혈액이 섞이지 않아도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같은 원리로 환자의 혈관에 연결된 수액 세트 내부에도 환자의 병원균이 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그것에 연결된 주사기 내부에 병원균이 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수액 라인의 Y포트를 통해서 약물을 투약할 경우 그 주사기는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걸려있는 수액에 무언가를 믹스하는 데 사용한 주사기는 바늘과 주사기를 폐기물통으로 버려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3분마다 에피네프린을 투약하는데 같은 환자에게 같은 약물을 투약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쓰면 버리셔야 됩니다. 습관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주사기와 같이 일회용 소모품의 재사용으로 감염되는 것을 교차 감염 또는 병원 감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B형 감염, C형 감염, 에이즈 등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근데 환자는 재사용된 주사기인 줄 모르니까 만약에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다면 그나마 병원균이 없던 환자에게 사용됐었길 빚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운 좋게 병원균이 없다고 괜찮지는 않습니다. 주사기에 남아있던 약물도 다른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약물 상호작용에 예민한 헤파린이나 비타민 B12 그리고 다회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슐린 등이 있습니다. 정말 자주 사용하는 약물들이죠. 예기치 못한 약물 간 화학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항원고 치료가 되지 않거나 혈당 조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사실 바늘 폐기통이나 의료 폐기물함이 없을 때 주사기를 하나하나 버리고 뜯는 것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경각심을 갖고 주사기를 잘 버려야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괜찮겠지라는 별 생각 없는 의료인의 행동 하나로 평생 건강을 잘 관리해온 한 사람의 무고한 환자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주사기 재사용으로 교차 감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환자는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 모르게 시름시름 앓다가 검사를 했는데 C형 감염이나 에이즈를 진단받았을 때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혹시 저나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가족들이 당할 수도 있겠네요? 조심스럽게 얘기해보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상 앞에서 소개해드린 인체 내로 들어가면 부드러워지는 바늘이 개발된 이유도 이것입니다. 한번 환자에게 삽입된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만큼 주사기 재사용 문제는 다양한 현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학계에서는 주사기 사용을 최소화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경구약이던가 주사가 아닌 다른 치료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하지만 약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흔하게 병원에서 수액을 공급받잖아요. 수액 관련 영상도 참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셨는데 결국 저희가 저희의 안전을 챙겨야 하는 실정인 것이죠. 재사용된 주사기 아니죠? 라고 물어보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멸균된 포장지에서 주사기를 오픈하는지, 우리 피부나 수액 세트 중간으로 주사기를 꽂아 넣기 전에 알코올 소독을 잘 하는지, 혹시 모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사실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알아서 잘 해주는 병원이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병원 의료진들이 감염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관리를 받는 병원인지를 살피시면 됩니다.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획득한 병원인지, 1차 보건의료계 의원급은 건강복지서비스 인증마크를 획득한 병원인지를 따져보시면 되겠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억울해 죽겠는데 더 억울한 교차 감염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